호기심 한국사. 고대에서 근대까지 한국 역사 속에 빛나는 여성들. 우리 역사는 고대에서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남성 사회 중심으로 기록되어 왔다. 그러나 그 역사의 그늘 속에서도 꿋꿋이 자아를 실현시킨 뛰어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 속의 여성들을 알아봅시다. 임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결국 그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죽으니 장차 이를 어찌할꼬. 이 노래는 공무도화가라고 하는데 펄펄 나는 저 깨꼬리는 암수가 서로 논이는데 고구려 2대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시가로 꼽힌다. 공무도화가 따져보면 내가 더 오래되었지. 아주 먼 옛날 고조선 시대의 일이다. 이 노래가 지어진 유래를 설명하자면 내 이름은 광리이고 직업은 뱃사공이야. 어느 날 미친 듯한 노인이 술병을 들고 강물 속으로 들어갔어. 한마는 세상 가다 부마 알지. 여보, 안 돼요. 노인의 아내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깊은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 한탄하던 노인의 아내는 슬피 울다가 자신도 그 강물에 뛰어들어 죽었지. 나도 당신을 따라가리다. 나는 애가 본 이 일을 내 아내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지. 흐흐흐, 너무 슬프네요. 내 아내 여욱은 슬퍼하며 시를 지었는데 그 시로 공우를 타며 노래를 불렀어. 님은 물을 건너지 말 것이지. 임은 물을 건너시네. 장차 이 일을 어이할꼬. 공우는 우리나라의 옛 현악기로 모양에 따라 외공우, 소공우, 수공우로 나뉘는데 고려까지 널리 연주되었다고 한다. 여욱은 당시 미천한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이웃의 아픔을 시로 승화시켜 노래한 것이다. 꿈을 대지 말고 열심히 일해. 애고 늙어서 힘이 없어. 기록상 공무도화가는 알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시가이며 여욱이란 여성은 최초의 시인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인으로 여욱을 인정합니다. 때는 신라 26대 진평왕 시대 어느 날 중국의 사신이 진상한 꽃그림이 있었다. 이 그림의 모란꽃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향기가 없는 꽃입니다. 덕만 공주여, 어째서 이 꽃의 향기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병풍 그림을 보면 어느 꽃에도 벌과 나비가 없잖아요. 그건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벌과 나비를 그리지 않았기에 없는 거 아니냐? 과연 제 말이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평왕은 신하에게 씨앗을 뿌려 모란꽃을 가꾸도록 하였다. 어서 자라거라. 마마, 공주님 말씀대로 꽃에서 향기가 나지 않사옵니다. 그게 정말이냐? 진평왕과 신하들은 공주의 지혜로움에 감탄하였다. 7살 어린아이가 저토록 총명하다니 놀랍도다. 서기 632년 신라 진평왕이 세상을 떠나자 덕만 공주가 왕위에 올랐다. 관리들은 나라 곳곳을 잘 살펴보고 흉년이 들어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힘쓰고 국방을 튼튼히 하라. 선덕여왕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왕위에 오른 여성인 것이다. 여성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신라 사회의 철저한 신분 계급 골품 제도가 크게 작용했다. 골품 제도의 첫째인 성골은 부모 양쪽이 모두 왕족 신분이어야 하고 신라에서는 오로지 성골 출신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둘째 등급인 진골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왕족이어야 한다. 당시 신라의 성골 출신의 남자가 한 명도 없었고 여성이지만 뛰어난 지혜로 이름 높았던 덕분에 덕만 공주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선덕여왕 만만세. 공주 시절부터 천문학의 조예가 깊었던 선덕여왕은 왕위에 오르자 제일 먼저 첨성대를 짓도록 하였다.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우리 결의 자랑이다. 첨성대에 사용한 돌은 1년을 상징하는 365개로 쌓고 바닥은 12달을 의미하는 12개의 직육면체의 돌로 깔았다. 돌은 27단으로 쌓아 선덕여왕이 신라 27대 왕임을 나타낸 뜻이라고 생각된다. 현대 과학자들은 신라시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첨성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해 그 신비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신라 이후 고려시대로 넘어가 보자. 나라에서 처녀를 잡아간대. 큰일 났다. 어서 딸들을 숨겨라. 저기 처녀 꼼짝마라. 왜 나라에서 처녀들을 잡아갔을까? 당시 원나라의 침략을 막지 못한 고려는 원나라 침략에 40년을 한거했지만 졌다. 분한. 원나라가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금, 은 보화는 물론이고 내 나라 처녀들도 바쳐라. 이렇게 강제로 원나라로 끌려간 처녀들은 원나라의 궁녀가 되었다. 이들을 공녀라고 한다. 공녀로 끌려간 처녀들 중에 기씨 성을 가진 소녀가 있었다.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건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 탓이야. 적국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정신 차리고 굳세게 살아야 해. 기씨 소녀는 궁중에서 모진 고생을 겪지만 잘 이겨내어 황제가 마시는 차를 올리는 위치까지 올라갔다. 드디어 황제 앞에서 차를 따르던 기씨 소녀를 본 중국 황제 순제는 기씨 소녀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순제의 황비 자리에 오른 기씨는 1339년 황제의 아들을 낳았으며 황후가 세상을 떠나자 황비에서 황후의 자리로 올라 기황후가 되었다. 기왕비의 아들을 황태자로 삼는다. 기황후는 80여 년간 계속되었던 공녀 제도를 폐지했다. 두 아들이 차례로 중국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기황후는 황제의 어머니로 37년간 중국을 호령하였다. 고난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신의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위대한 여성이었던 것이다. 때는 조선시대의 화창한 어느 날 배고픈데 뭐 먹을 게 없나. 저기 맛있는 메뚜기가 있다. 물감 말리려고 펼쳐놓은 그림을 쪼고 있으면 어떡해. 꼬꼬댁. 나는 진짜 메뚜기인 줄 알았다고요. 이것은 신사임당의 어릴 적부터 뛰어난 그림과 글 솜씨에 얽힌 에피소드이다. 헉 7살 어린아이가 이런 그림과 글을 쓸 수 있다니 놀랍구나. 조선시대 초충도는 풀과 벌레, 꽃과 곤충 등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오늘날 신사임당 하면 율곡 이이를 때 학자로 키운 훌륭한 어머니로 알려졌지만 율곡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여성으로 누구보다도 훌륭한 예술 작품을 남긴 뛰어난 예술가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화폐의 여성 최초로 실린 분이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호국의 여성도 많이 있었다. 그중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때는 왜구가 쳐들어왔다. 왜군의 침략에 맞섰던 진주성이 함락되자 왜군의 장수를 껴안은 채 진주 남강에 몸을 던져 순국한 논개가 있다. 우리나라의 원수, 나랑 함께 죽자. 아, 조선 정조 때 제주도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의 일이다. 극심한 가뭄 뒤 들이 닥친 태풍은 제대로 연글지도 못한 농작물마저 휩쓸어 버렸다. 수확할 곡식을 태풍이 싹 쓸어갔어. 이제 제주도 백성은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어. 이때 제주도에서 상업으로 큰 재산을 모았던 여성 김만덕은 가뭄으로 굶어 죽어가던 제주 빈민 구제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기증하였다. 아무리 많은 재산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니 내 재산을 털어 백성들을 먹입시다. 그 외에도 가난 속에서도 학문을 익히고 연구하여 10여 권의 글을 쓴 조선 후기의 여성 성리학자 강정일당. 안타깝게도 모두 없어지고 정일당 유고 한 권만이 남아있다. 뛰어난 시문을 남긴 황진이, 허난설원, 신사임당의 딸 매창, 독립운동가 유관순 등등. 옛날 우리나라는 대대로 남녀의 편견이 심해 여자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것을 남존엽이라 했다. 신분과 차별 환경 등 온갖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나라를 빛낸 자랑스러운 여성들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은 콘텐츠 제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